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시장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애초부터 계속 상승할 것으로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분기에 들어서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말하는 입장하고는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론을 보시면 내년도에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들 되게 많죠. 하반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장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있었나요? 3, 4, 5월에는 있었나요?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찾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대부분 유튜브에만 봐도 곧버스 검색해보세요. 곧버스 검색해보세요. 일찌감치 3, 4, 5월 달에 곧버스 7, 8천원, 6, 7, 8천원 하던 시절에 2, 3천원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 검색까지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트로이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애초에 연 1, 2분기 때 트로이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트로이카 장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2번 3, 4월을 지니면서 물갈이가 됐던 거고, 그러면서 정말 거대한 돈들은 트로이카부터 베팅이 들어갔던 겁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장 5년간 상승했던 그 시기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중공업, 무슨 조선해양 등등이 시장을 이끌었던 무슨 건설, 그죠? 트로이카 섹터, 건설, 중공업, 무역, 금융 이런 쪽 섹터가 돈이 힘있게 들어와서 바닥부터 장기간 동안 안 빠져나가고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장세가 당시에 코스피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총 4배를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라고 일찌감치 강조를 해드렸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단순히 떨어져서 올라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장기적 뷰, 이건 어디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애초에 3월달에 개인들 물갈이 거기서 포기하는 개인들, 신용 때문에 무너지는 개인들 다 짓밟고 트로이카부터 돈을 쓰면서, 바닥부터 큰 돈을 쓰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파생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공매도가 없는 시기에 선물을 사들이고 현물을 팔면서 단편적으로 보는 시선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수개월간 계속 팔고 있으니 시장은 안 좋아지겠거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몇 년간의 대세 상승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읽고, L자형이니 더블 딥이니 2차 팬데믹이니 3차 팬데믹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상승 방향으로만 밀고 가셔도 좋겠다. 종목이야 격차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올라가니까, 웬만하면 다 올라가니까 곧버스나 인버스 이렇게 결국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데 빠져들지 마시고 종목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런 뷰들이 유튜브나 어떤 기사를 봐서 미리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요, 쉬운 판단이 아니라는 거 맞나요? 결코 쉬운 판단 아니라는 거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쉬운 판단이었으면 올 봄부터 수많은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수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심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계속 이럴 땐 이런 판단을, 이걸 보고 이걸 체크하고 이걸 보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저 혼자만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아직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힘을 길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알려드리고 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설명 하나하나 해드리고, 시장 변화 있을 때마다 어떤 변화인지 다 그렇죠?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말씀해드리고, 결국에는 돈을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걸 수급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단순히 어떤 시장에서 펼쳐지는 내용,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서도 시장은 돈을 쓰면 올라가고, 최고의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도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엔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 돈의 흐름이 꾸준한 상승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일찌감치 파악해서 어설픈 데 빠져들지 않도록 최대한 인도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종목은 오늘 당장 그러니까 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여기저기 보다가 핫한 종목 하나 잘 올라타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시장을 얘기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시장이 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것도 모를걸요. 코스피 띄워놓지도 않고 코스닥 흐름 띄워놓지도 않을걸요. 아예 모를걸요, 개념이. 코스피가 얼마예요도 물어봤을 때 대충도 모를 수도 있어요. 종목은 아무나 찍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수년간, 연간 단위로 한번 열어보라고 하세요. 결국엔 사이버머니지.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만 거기에 알맞은 매매를 해나갈 수 있고, 그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쌓여야지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고버스를 계속 안티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버스 투자자들한테 몇 개월 전에, 7, 8개월 전, 8, 9개월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고버스를 왜 이렇게 까냐? 지금이 7,000원인데 고버스가 2,000원대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것 같냐? 웃고 간다고 막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고버스가 2, 3,000원 간다는 게 너무 우스워서 댓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저는 진짜 솔직히 어처구니 없었어요. 아니 뻔히 보이는 길인데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랬던 분들 지금 다 조용하네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에서도 고버스는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전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500원인데요 지금. 시장이 폭락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잠깐 단기 반등만 할 뿐입니다. 왜? 수량을 조절합니다. 얘는 LP 공급자의 수량을 조절해가지고 시가총액을 계속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선물지수가 이렇게 39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얘는 시가총액이 박살이 났어야 했는데 시가총액이 박살이 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개인들이 개입을 많이 하고 있고 개인들이 개입하는 만큼 수량을 찍어내서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중에 정말 시장이 떨어져서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미 시가총액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수급적인 반등을 보이고 다시 정지하거나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땐 오히려 본격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곧버스의 미래는 여타 다른 수많은 ETF 상품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정도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에는 현재 인기를 끌었던 유가 ETN 수많은 ETN 상품들처럼 숨죽이고 정지해버릴 겁니다. 어디서? 동전 정도 가면요. 얘의 미래는 1000원 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에서 더 이상 아무런 거래도 발생하지 않는 때가 또 올 거예요. 아무런 거래까지 아니고 진짜 거래가 갑자기 이제 죽어버리는 때가 올 겁니다. 약 수량은 10억 주 이상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최근에 2억 주가 찍혀냈죠. 지금 8억 주가 넘어갔는데 5억 9천만 주 하던 때가 몇 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2억 주만 더 생성이 되면 10억 주가 될 겁니다. 내년도에도 시장이 폭락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곧버스 베팅을 할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강한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로이카가 바닥부터 동반된 트로이카의 큰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이끄는 장세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 2년 차입니다. 이제 2021년은 그 2년 차예요. 정말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던 1년 차가 끝나고 2년 차에는 대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 시즌도 도래합니다. 1년 차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2배 상승시키는데 집중하면서 이끌었다면 주도했다면 2년차 3년차 때는요 시장의 상승은 각도가 줄어들고 유지를 해나가면서 중소형주들이 난리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중소형주들이 개별적으로 정말 거대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 거기에 중심은 대선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그쵸? 딱 시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3년차 때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식시장은 또 활기를 띨 겁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 말고는 딱히 큰 대안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돈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계속 주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이는 방향, 돈들이 모이는 방향. 그래서 2, 3년 차는 1년 차보다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에 입각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은요. 소액 투자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소액 투자자들이 찍어내는 중소형주들에서 큰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1년, 2022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거고 작년까지 포함해서 정말 다시 단시간에 보기 어려운 그런 대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2023년도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2023년도가 되면은 세제 개편 때문에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또 다른 판단을 해드릴 겁니다만 2021, 2022년은 시장이 주어진 대로 주어진 흐름은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최대로 이끌어 드리고자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저는 한 해 요약하자면 시장은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곧버스 등 ETN, ETF 상품은 쳐다도 보지 말라. 결국 필패다.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다. 시장은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다. 를 강조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좋은 판단으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계좌를 원하시는 방향대로 최대한 살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시장 총평이었습니다.